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로켓 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 엔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엔진은 1에서 3단계 중 3단계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로켓 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 엔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엔진은 1에서 3단계 중 3단계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선발 과정에서 졸업학교를 묻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처럼 스펙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채용에서 실력 위주 선발을 지시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학력, 신체 조건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졸업학교와 출신 지역, 가족관계와 같이 선발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달 중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을 때 훨씬 유능하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민간 기업의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현지 학교 졸업자를 필수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채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심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20%대 이런 넘어선 곳도 있고. 그다음에 좀 관심이 덜한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뭐 10%도 제일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데 그 부분들은 적어도 한 30% 선 정도는 이렇게 채용하도록.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만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번째 외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한 기만 배치하는 것이 미국과의 원래 합의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당초 합의보다 앞당겨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당초 미국과 올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6기 중 1기만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북 성주에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가 배치된 상황. 문 대통령이 밝힌 합의 내용보다 1기가 더 빨리 배치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이 머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핵을 탑재한 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 본토도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희망한다며 국제 공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희망하며 사드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한미 양국이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한 기만 배치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현재 경북 성주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된 상태로 한미가 합의 내용을 중간 과정에서 변경했거나 당초 합의를 따르지 않고 배치한 셈이 됩니다. 그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다는 강 장관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내 군사력을 감축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내용의 협상을 중국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은 현지 시간 21일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이런 취지의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제안이 최근 중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지만 이번 주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 다음에는 중국의 관료들에 의해 여러 번 되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엿새 만에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22일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 외곽에 위치한 원비어의 모교인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상하원 의원 등 약 2,500명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원비어를 송환해온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일정은 다음 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 회동은 1시간도 채 안 돼 격앙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경 처리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겁니다. 추경을 계속 시행한다. 합의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의견 접근을 받던 정부 조직법 심사와 국회 특위 처리 논의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황.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전개했고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싸울 걸 갖고 싸우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모두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참여하기로 한 만큼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